귀신 나무 전설 -한 맺힌 느티나무. 프롤로그 마을 한가운데의 거대한 그림자. 깊은 산골 마을, 달빛도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가는 평범한 나무였지만 밤이 되면 그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그 나무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 나무지기 할아버지의 증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김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도 더 전 일이지. 그때도 그 나무는 이미 컸었어. 하지만 그땐 지금처럼 무섭지는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순이네 집에 큰일이 났을 때부터였어. 순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처녀였지. 인근 마을 김서방네로 시집을 갔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던지.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구박을 하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매질을 하고 순이는 점점 야위어 갔어. 어느 날 순이가 친정에 찾아왔어. 온몸에 멍투성이로 말이야. 어머니, 저 좀 며칠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애원했지만 순이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무슨 말이냐며 내쫓았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에서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목을 메고 죽었어.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목격자. 순이가 죽은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건 마을의 방앗간 주인 박 씨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느티나무 근처를 지나게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흑흑, 흑흑흑. 낮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계신가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흑흑. 억울해. 억울해. 그 순간 달빛에 비친 느티나무 아래 희미한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들려오는 목소리.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무를 베려던 사람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마을 전체가 망할게요.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순이의 혼이 나무에 깃든 것 같으니 나무만 없애면 될 겁니다.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나섰습니다. 대장인 최 씨를 비롯해 5명이 도끼와 톱을 들고 나무를 베러 갔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을 했을 때 나무에서 끼익하는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픈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도끼질을 했을 때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서 빨간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피 같은. 이게 뭐야? 최 씨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내 몸을 왜 해치려 해? 이제야 편히 쉴 곳을 찾았는데 제발 그만둬. 장정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구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 길로 열병에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순이의 어머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순이의 어머니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순이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죽은 딸의 목소리인데. 순아, 순아, 너냐? 네,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순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슬펐습니다. 어머니, 왜 그때 저를 내쫓으셨어요? 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는데. 순이 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순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 순간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죠. 다음 날 아침, 느티나무 아래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제사와 달램.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고요. 마을 촌장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순이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던 것이 잘못이었어. 이제부터 매년 순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자.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순이가 죽은 날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죠. 신기하게도 제사를 지낸 후로는 울음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씩만 들렸는데 그마저도 원망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듯한 조용한 소리였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장마철의 목격. 하지만 여전히 장마철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어요. 멀리서 보면 분명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이가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나는 건 아마 죽던 날도 비가 왔기 때문일 거야. 아직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장마철 밤에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간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귓가에서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에필로그 전해지는 교훈. 지금도 그 마을에는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소중히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이 있단다. 그들은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들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해. 그리고 밤에 나무 근처를 지날 때는 항상 조심해라. 그곳에는 아직도 순이의 슬픈 영혼이 머물고 있으니까. 귀신 나무 전설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과 정,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